분명 그러지 않기로 몇 번을 다짐했는데 상대의 미간이 아주 살짝만 좁아져도 심장이 먼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와이프가 평소보다 조금만 딱딱해져도 머릿속은 이미 비상벨을 울리느라 바빠지죠.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사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상대의 기분인데도 그 미세한 변화를 내 존재와 연결해버립니다. 그 불편한 공기를 견디지 못해 먼저 말을 걸거나 괜히 밝은 척 농담을 던지고 상대의 눈치를 살피며 배역에도 없는 저자세를 취하죠. 어떻게든 분위기를 수습해보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대신 싸늘한 냉소뿐입니다. 당신의 그 간절한 노력이 비수가 되어 돌아올 때 마음은 한 번 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족해서 겪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당신의 다정함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잠시 갇혀버린 것뿐이에요. 남들은 무심코 지나칠 작은 균열조차 다정한 당신에게는 소중한 세계가 무너지는 공포로 다가왔을 뿐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결국엔 소중한 관계마저 통째로 끊어내야만 했을까요? 그 아픈 마음의 뿌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가 원하기 전에 너무 멀리 앞서 나갑니다. 상대가 입을 열기도 전에 필요를 미리 짐작하고 지극한 선의를 먼저 베풀며 온 마음을 쏟곤 하죠. 혹시라도 내 진심이 상대의 시선에 닿지 못해 오해를 살까봐, 내 정성이 부족해 관계의 평화가 깨질까봐, 상대의 눈에 비칠 내 배려를 한 점의 빈틈도 없이 가꾸려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하지만 애써 건넨 다정함의 끝에서 마주한 것이 누가 해달래? 하는 차가운 반응이나 무심함일 때 우리는 단순한 거절 이상의 굴욕감을 느낍니다. 내 존재 가치가 부정당한 것 같은 그 비참한 말이죠. 결국 이 굴욕적인 기분을 멈추기 위해 상대를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손절을 선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선택을 정서적 자해를 멈추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보호 조치라고 말합니다. 손절은 냉정함이나 회피가 아니라 무너진 나의 심리적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상대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나라는 존재의 생존을 위해 내린 가장 고귀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갑자기 화가 나서 하는 충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더는 부서질 곳 없는 나를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서 내린 처절하고도 타당한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타당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켜야 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뒤돌아서서 관계를 통째로 버릴 만큼 아팠으면서도 정작 그 앞에서는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숨겨진 마음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자기 대상화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상태조차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가 무례하게 나올 때 당당히 맞서기보다 나도 모르게 당황하며 쩔쩔매고 맙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 횡설수설하다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비굴해 보일 만큼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죠. 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 뒤돌아서는 순간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불쾌한데도 바보처럼 웃어주었던 내 모습과 비굴하게 느껴졌던 그 미소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됩니다.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오고 왜 그렇게 호구처럼 굴었을까 하는 자책이 시작됩니다.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철수의 과정으로 봅니다. 현장에서 너무 큰 에너지를 소모하며 상처를 입었기에 이제는 당신만의 조용하고 단호한 침묵 시위를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고 상대를 만나지 않는 행동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내 모습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동시에 내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확보하려는 처절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기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나 그 장소를 피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느끼며 스스로를 옥죄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황이 닥치기도 전에 우리 마음은 이미 전쟁터가 되곤 합니다. 과거의 굴욕을 반복하지 않으려 뇌가 24시간 비상 경계 태세를 발령하기 때문이죠. 상대가 아주 잠깐 숨을 고르는 찰나에도 당신의 머릿속은 바빠집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이상한가? 라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비극의 결말을 미리 확정지어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파국화라고 부릅니다. 작은 틈 하나를 보고 댐 전체가 무너질 거라 믿는 상상의 연쇄 반응이죠. 이 예민한 경보장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일상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검열의 무대가 되고 늘 터지기 직전에 긴장감을 안고 살게 만듭니다. 결국 이 과도한 조심성은 우리를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세운 방어벽이 어느새 나를 가두는 창살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제 당신을 옥죄던 그 시린 시선들을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은 당당해지는 법이 아니라 타인의 날씨를 예보하지 않는 법입니다. 굴욕감이 밀려와 마음이 요동칠 땐 잠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보세요.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물 한 잔을 마시며 물리적인 거리만 살짝 두는 겁니다. 그 공간을 잠시 떠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시선에 갇혀 질식할 것 같던 마음은 생각보다 금방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되었다면 속으로 선언해 보세요. 저 사람의 표정은 저 사람의 사정일 뿐 내가 책임질 숙제가 아니다. 상대가 불친절하다면 그건 그 사람의 인격 문제이지 당신이 수습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 벌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수준이 거기까지인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기분이 나쁜데도 어색하게 웃으며 넘겨야 했던 그 순간의 내 모습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마음이 잠시 길을 잃었던 것 뿐입니다. 그동안 남의 시선을 수집하느라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셨나요? 내가 조금만 이해하고 참으면 상황이 조용히 지나가겠지. 그리고 이런 내 마음을 주변 사람들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며 혼자서 그 무거운 공기를 다 짊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소중한 당신의 마음은 누가 알아주고 있었나요? 당신이 내린 손절이라는 결단과 그 침묵의 시간은 결코 당신이 예민하거나 나빠서가 아닙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내 영혼만을 지켜내야 했던 당신의 고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스스로 지켜낼 자격이 당신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옥죄는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시선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결국 당신의 가장 편안한 모습 곁에 기꺼이 머물게 될 겁니다. 오늘 밤은 부디 모든 시선에서 로그아웃하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평안한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